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새벽 5시입니다. 추석들 다 잘 보내셨나요? 전 참 힘들게 지냈다가 왔는데 명절이 전 너무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또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왔네요. 해야지. 녹화를 2번이나 떴는데 또 3번째 다시 뜨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증거겠죠. 뉴스도 딱히 볼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신다. 이게 얼마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황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뭐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돈 벌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사람 성격상 그런 걸 막 나대게 막 그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게 그게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걸 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것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또 그분들에게 또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으로 서로서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가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또 혹자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능력 없는 놈이 그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도 죄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참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게 차트를 보는 시장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체력적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좀 그렇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뉴스는 여러 가지 보다가 그냥 저희 공부방에 올려주셨는데 요 부분을 좀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류창고도 거래금액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 조심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한쌤이 집을 살 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 집값 떨어진다면서 왜 사는 거냐? 같은 맥락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거랑 집을 투자로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못 사요. 저는 아마 부모님의 강요와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월세로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투자 자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수익을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 또 아산 쪽에 좀 괜찮아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작은 건데 한 7천만 원 정도인데 월세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뭐 풀옵션일 때 5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러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 정말 사고 싶었었어요. 사고 있어서 한번 월세도 한번 받아 먹어보고 싶고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또 내 가족들에 대한 보금자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안 사고는 못 베기겠더라고. 그쵸? 전세 사기를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앞선 임대인들도 많을 건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빚을 못 갚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 보험 들어놓는 거밖에는 없겠죠. 보험 들어놓는 거밖에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뭐 전부 부동산 이야기죠. 고정금리 있다고 하네요. 알아보시고 잘 하시고요. 네. 뭐 공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1,400 환율은요 1,400원이 살짝 넘어갈 수 있습니다. 1,400 한 7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는 예측의 범주입니다. 1,407원 정도까지는 해서 9월 한 하순 23일 정도 해서 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이후에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질 것인가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돈이 한번 또 돌고 달러가 빠지면서 이런 투자 시장에 돈을 한번 돌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그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반등이 한번 나오고 빠질까 아니면 그냥 빠질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예측을 해가지고 막 가격을 맞춰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배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열어두고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내년에 그런 어쨌든 뭐 빠지든 아니면 뭐 적당히 한번 돌리든 간에 내년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사람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이건 뭐 결과 나온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미국에서 바이오도 문제가 좀 된다고 하죠. 네, 이제는 뭐 미국 저는 미국 좀 짜증나요. 네. 바이든이 그런 건가? 뭐 좀 짜증나. 차라리 그냥 독재 국가였으면 이해라도 하지. 별로 땡기는 뉴스가 없네요. 그렇죠. 미국 적정금리가 7%라고요. 제정신입니까? 합치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거겠죠. 사실 7%? 와. 이건 좀 오반 것 같고요. 미국의 기준 금리는 아마 3.5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4%, 3.7%, 7%? 정말 일시적으로 4%를 볼 수도 있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참,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 우수한 기업이 병을 일순위, 그렇죠. 여러분 투자하실 때 현금 좀 많고 흑자나는 기업 찾아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국도 좀 개판이고. 딱히 뭐 뉴스 볼 게 없네요. 네, 딱히 없습니다.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네. 환율 지금 이제 최고점입니다. 제컴 1394원이죠. 요거 돌파할 때 제가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래서 요때구나. 요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의 흐름 다르게 보겠다,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가격들 좀 찍어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1300 이제 요 저탄점이죠, 라인이죠. 그래서 1408원, 7원, 8원 이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 이벤트가 하반기에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충분히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 상승,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때를 우리가 지금 노릴 겁니다. 요 타이밍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좀 들었다가 한번 떨어져서 이 웨이브를 노릴 텐데, 중요한 건 이때 지금 비트랑 같이 빠질 것인가 아닐까, 지금 여기 문제거든요. 요때는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아직은. 근데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미국에 돈이 들어갔던 돈이 다른 곳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나온다는 뜻이라서 돈이 돌면서 일시적으로 뭐 주가들이 반등, 코인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달러에 돈이 모였던 게 그 다음에 빠지는 건 이가 그냥 침체로 인해서 그냥 모든 자산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에서 예측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요때는 좀 차트 상을 좀 봐야 짐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좋겠고, 또 갭상승이 이루어졌네요. 그쵸? 이번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였나요? 소비자 물가 지수 맞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제가 체크를 해서 7월달이었나 8월달인가 제가 6점대 언급을 했다가 제가 좀 놀림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장난 놀린 거 아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이제 6%대, 그리고 실제 금리와 그 차이가 약 2% 정도가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지금 아직은 3%대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올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좀 시가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돈이 좀 많이 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빡 생긴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올 연초에. 작년에 이제 언급드렸던 시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고점들이 좀 높아지는 현상들이 전쟁에 대한 변수로 좀 증폭이 살짝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력 파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그냥 노멀 파동이 아니라 연장파가 나와버렸다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일단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4% 미국의 금리는 3.5에서 4% 사이 정도가 고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니까 이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옛날에 빅스텝이 좀 더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물가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혹시나 뭐 101%에 대한 이야기도 좀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 정도 하겠죠. 그쵸? 3%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네요. 그리고 뭐 한쌤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2.5% 때부터는 2점대부터는 주가가 또 반등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정도 좀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환율은 이제 9월 하순에 있는 1,400원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시고, 이건 예상이죠 이제는. 그렇죠? 하고 계시고,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빠지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 구간은 우리가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베팅을, 이번은 뭐 빠질 때 물가가 오를지 아니면 물가가 전체가 다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강한 멘트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한번 도전해보죠.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죠. 기름값은 뭐 예상했던 그 범죄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달러에서 70달러, 8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향후 이제 뭐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란다. 기름값이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만약에 한 70달러 정도까지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교환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투자 관점으로 또 우리 기름값이 좀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 원유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정도고, 변수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들의 이제 생산량 조절 문제랑,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 손을 잡아줄 것인가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유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은 또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그쵸? 자, 오케이. 나스닥이요. 여기 자리 일단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여기. 가게 빠졌네요. 그죠? 여기 좀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여기 인전 좀 해고 두시고, 저점 이탈이 좀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영혼의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10,000포인트 아래. 근데 지금 영혼의 매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빠질 땐 빠지더라도 아마 요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670.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등장한다면 한번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 요 가격대 언급 드렸던 가격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반드시 예상했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50% 반등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에 대해선 비견할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매수했던 부분은 일정히 되돌림이 등장한 물량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음 번 팔아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내일은 좀 빠지겠죠. 이 미국 증시 이렇게 됐으면 코스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빠질 거라고 보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비트코인입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었어요. 6월달부터 진행된 상승에 대한 88.6% 되돌림 지역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적당히 봤을 중심 50%의 되돌림부터는 분할 매도를 직권했었을 테며, 그쵸? 38.2부터 하는 게 좋겠죠. 38.2 정도는 익절 로스 정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그렇죠? 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주면 3만원 갈 텐데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분명히 계좌 관리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죠? 9월 10일 토요일 리플 물량 다소 제가 리플을 리딩했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소 덜어내시고 눌림목 다시 조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15일 10일 토요일입니다. 9월 이때죠. 그죠? 밑을 이어서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격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리플이 그거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고 4시간 차트로 바꿔가지고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전체 반등 상태에서 88.6에 대한 되돌림에서 지지를 받고 돌린 상태인데 88.6이라는 것은요, 앞에 상승에 대한 88.6은 순간적인 임펄스 진행해서 뽁뽁 가는 흐름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도 많이 여러 번 드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반응 모습 자체가 아직 충격파 형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한번 고점 한 번 더 갱신한다 하더라도 이 저점 진영을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도 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오면 일단 물량을 많이 줄여달라.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운 좋으면. 그렇게 좀 조정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 한 번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하시면 또 여러분으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 물량 줄여주셨던 분들 그냥 여기 손절 주고 버티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봐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꽤 좋은 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CPI 지수가 좀 낮게 발표가 됐다면 노려봄직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은 바스 이동 평균선을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뚫어준다면 한 3만 달러 근처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빠지면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됐죠? 네. 부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1%가 아니라는 점이고, 지금 완전히 뿌러드듯이 강하게 빠졌다는 점, 두 가지가 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행성 수술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녹화는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질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가격대가 이 반등에 대한 61.8포인트인데 61.8의 되돌림 포인트입니다. 상승한 것 대비 더 되돌아왔던 포인트. 그런데 이게 주가는 보통 ABC로 3% 빠지니까 이게 나와야 좀 속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반등은 2700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밀어버리면 앞전 큰 규모가 될 것인데, 어쨌든 거래 쪽 강하게 등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700에서 21000 사이에서는 물량을 좀 덜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덜어내주시고 다시 이렇게 가주면 뭐 여기서 다시 손절, 이것도 역손절이죠. 역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새벽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지금 대응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리플로 좀 잠깐만 원화 리플로 좀 넘어갈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주면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동평에서도 다 지금 배열이 눕히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여기까지도 지금 여기가 있다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뭐 반반인 상황이고 이 누워있는 입형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돌파하는 시기. 그래서 9월 중하순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오를 것이다라는 말은 단호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그때는 좀 매력적인 흐름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뭐 요 정도 흐름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매수를 또 단타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19,500달러 그리고 19,060달러 정도가 되는데 요 두 가지 타점은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786과 886은 세트로 보세요. 세트로. 그래서 1차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 정도 직권해 보시고 반등 나오면 꼭 잘라 주셔야 됩니다. 2만 달러 다시 징이 가격대 오게 되면 꼭 잘라 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내일 바로 오는 것보다는 약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나왔을 때가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야, 조금이라도 반등이라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한번 더 하방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는 부분이고. 자, 이동평균선도 지금 원바닥을 타고 있습니다. 뚫어줬으면 좋았겠죠. 밀고 있는 부분이네요. 살짝 밀어줬다가 이 형태를 끌고 이렇게 올라와주면 정말 멋있겠죠, 그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장투적으로도 16,000달러 근처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여러분들 알고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